안녕하세요. 철학과 4학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요새 많이 쓰고 있는 바로 이 보조 배터리예요.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의 사전적 정의는 이래요. 내장된 리튬 셀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외부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휴대용 충전 장치. 그런데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안에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다른 존재에게 나눠주는 물건이란 뜻이죠. 이건 단순한 충전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잠을 줄인 날, 당신 자기 시간을 쪼개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도운 날, 당신이 자기 몫을 양보하고 돌아선 날, 그 모든 순간이 이 작은 직사각형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설계도입니다. 자, 외형을 먼저 볼게요. 손에 쥐어보고 직사각형입니다. 모서리는 살짝 둥글어요. 날카로운 모서리는 주머니 안에서 다른 물건을 막 긁고 찌르고 사람도 찌르고 하겠죠. 그래서 깎아낸 겁니다. 자기 자신을 깎아서 주변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 외형. 인간관계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 같아요. 너무 둥글지도 않지만 너무 날카롭지도 않은 자기 스스로를 다듬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긁히지 않죠. 무게를 느껴볼까요? 이 보조 배터리를 모두 한 번씩은 써보셨을 텐데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1000mAh짜리가 하나가 대략 200g. 주머니에 놓으면 존재감이 있어요. 이것도 용량이 1000mAh입니다. 이 무게는 용량의 증거예요. 가벼운 보조 배터리는 나눠줄 것이 적어요. 무거운 보조 배터리는 나눠줄 게 많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철학과 반드시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존재, 돈.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게 없는 자산은 없어요.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한 무게도 함께 늘어납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가볍게 벌리는 돈은 가볍게 사라져요. 표면의 질감을 볼게요. 매끈한 플라스틱이 있고 또 이쪽에는 고무 코팅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질이든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전부 스크래치, 흠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방 안에 넣으면 열쇠에 긁히고 바닥에 놓으면 모서리가 까지고 이 흠집은 사용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당신도 나도 똑같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흠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의 곁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죠. 잔량 표시. 이거는 모든 보조 배터리가 잔량 표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 보조 배터리가 이렇게 잔량 표시가 아주 잘 나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보조 배터리 측면에 있는 4개의 LED가 있지만 혹은 숫자로 표시되는 이런 퍼센트가 있어요.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건 기술적 편의 기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객관화의 도구예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LED가 켜집니다. 그리고 이 퍼널테이가 줄으면 보조 배터리는 바닥이 되죠. 이 보조 배터리는 자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스스로 보여주죠. 여기서 멈추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신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 이 힘든 관계에 쏟을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몰라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 잔량 표시를 보는 게 두렵기 때문이에요. 인간이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이 보조 배터리는 두렵지 않아요. 물건이기 때문이도 그렇죠. 하지만 철학적으로 본다면 버튼을 누르면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25%면 25%라고 말하고 100%면 100%라고 말합니다. 부풀리지 않고 숨기지 않아요. 이것이 물건이지만 정직이라는 단어의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충전 기능을 볼까요? USB 포트에 케이블을 꼽으면 전류가 흘러서 보조 배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에너지가 이동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저도 좀 잘 몰라서 찾아본 거예요. 제가 전자공학과나 기계공학과나 화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1000mAh에서 보조 배터리로 4000mAh의 폰을 충전한다면 이론적으로는 2번 받을 수 있는 게 맞죠. 4, 4, 2. 2번 받을 수 있는 게 맞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대략 2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2.5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정말 놀랐어요. 변환 과정에서 열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정확한 철학이 있어요. 우리 인간관계도 정말 같더라고요. 내가 100을 상대방에게 100을 주면 상대방이 나한테 100을 올까요? 그건 욕심이에요. 보통 100이 도착하지 않아요. 전달 과정에서 오해로 내 100만큼을 가지도 않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럼 내가 100을 기대했다가 100까지 않으면 그 기대의 차이로도 빠져나가고 어떤 타이밍도 100만큼 오지도 않아요. 그 타이밍으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을 줬을 때 70으로 도착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쉽게 지치고 힘들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돌아오는 게 이만큼이야? 이거 너의 문제야. 근데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는 아니에요. 나도 그럴 겁니다. 이건 물리법칙이고요. 이 물건의 연력학일 수도 있지만 관계의 연력학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분석해 볼게요. 보조 배터리를 분해하면 이것도 제가 찾아본 건데 분해를 할 수는 없죠. 이것도 몇만 원인데
이 안에는 리튬 폴리머 셀이라는 게 들어있대요. 그걸 제가 동영상을 찾아본 결과 얇고 납작한 어떤 은색 파우치가 있고 여기에 에너지를 저장한대요.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이걸 열지 않는 이상. 아무도 이 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요. 물론 전자공학과나 이런 공대 사람들은 알 수 있겠죠. 아니면 이 배터리를 만든 회사 사람들은 직원들은 알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이 셀이 없으면 보조 배터리는 그냥 이 단순한 무거운 이 상자에 불과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 이것이 숨겨진 노력의 구조예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어떤 조직에서든 밖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빠지면 전체가 방전돼요. 이 안에 셀처럼.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그런 경우 많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보조 배터리의 리튬 셀처럼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조 배터리 안에 있는 셀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보호 회로라는 게 있대요. 과충전을 막고 과방전을 막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가 없으면 배터리는 요새 뉴스 기사에도 많았죠. 뭐 터지거나 폭발하거나 또 같은 말이죠. 아니면 뭐 여기서 하는 뭐가 액체가 질질 샌다든가. 거기에는 뭐 이 보호 회로가 없는지 아니면 고장이 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회로는 에너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에너지를 제한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제한이 없으면 전체가 파괴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자기 제한을 설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무너져요.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전부 쓰는 사람,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사람, 보호회로 없는 배터리는 폭발합니다. 보호회로 없는 인생도 폭발해요. 반복할게요. 이 구조는 중요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는 자기가 먼저 충전되어야 남에게 줄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도 챙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모두가 느끼셨을 겁니다. 보조 배터리는 주면 줄수록 줄어들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보조 배터리는 잔량이 0%가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도 방전되면 잠밖에 못 잡니다. 보조 배터리는 다시 충전할 수 있고 사람도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 리프레시 휴가 많이 가잖아요. 안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다 방전되고 난 이후에 그런 휴가를 좀 알아서 좀 찾게 됐어요. 참. 이것이 선택의 문제예요. 50%에서 충전할 것인가, 1%에서 충전할 것인가. 보조 배터리는 선택하지 못해요. 하지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하지 않죠. 이게 인생에서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보조 배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본체 배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옛날에 핸드폰 사용하신 분들은 저는 그 세대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갈아 꼈죠. 지금 요새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배터리 갈아 꼈어요. 그때는 보조 배터리가 없었어요. 왜? 내가 이 핸드폰을 쓰다가 배터리가 방전되면 여분의 배터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충전된 배터리가. 하지만 요새는 이 보조 배터리가 필수인 이유가 본체 배터리를 갈아 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보조 배터리는 부족함에서 태어난 물건입니다. 인생의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이 이 구조예요. 부족하지 않았다면 노력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핍이 없었다면 채우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로움이 없었다면 관계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에요. 부족함은 결함이 아니고 시작점입니다. 시간의 문제도 있죠. 리튬 배터리는 충반된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대략 500회에서 1000회. 그 이후에는 용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처음에 만의 용량이었던 것이 7000, 5000, 1000. 금방 결국 충전해도 금방 바닥이 나요. 이게 노화예요. 사람의 노화.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하루만 자면 회복됐죠. 20대 때 저도 그랬어요. 전날까지 술 먹고 막 밤을 새도 그냥 점심쯤만 되면 그냥 또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30대가 넘어가니까 밤을 새워도 어느 순간 이틀을 쉬어도 돌아오지 않아요. 체력이. 한때는 세 사람의 몫을 해내는 에너지가 지금은 저 하나 더워요. 나 하나도 더워요. 이 배터리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수명도 돌이킬 수 없듯이 이 배터리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잔량, 나의 잔량은 몇 프로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되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결론 지을게요. 지금 당신의 잔량은 몇 %입니까?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남은 체력은 몇 프로 남아있고 정신적인 여유는 몇 프로입니까?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에너지는 아직 있나요? 보조 배터리는 이 버튼 하나로 잔량을 확인하죠. 숨기지 않고 부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기 잔량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인정하시고 인정했으면 충전하십시오. 0%가 되기 전에 충전을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책임이고 자기 곁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책임. 보조 배터리는 자기가 방전되면 아무도 충전해주지 못해요. 당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보조 배터리의 버튼을 누르시고 이 버튼의 잔량을 확인했다면 당신의 잔량을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앞으로를 더욱더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정직한 선택입니다. 이상입니다.